조상훈의 뉴스 피드. 오늘부터 조사원의 뉴스피드는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한 가지 이슈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명박 자금 세탁설입니다. 한 언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자금 세탁을 금융기관이 도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내막인지 3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내막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써보세요. 내 폰!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원? 진작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붙이셨어야죠.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PC나 모바일 공식 판매처 어쩜닷컴, uzum.com을 검색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쩜닷컴에서 구매하실 때 메모란에 국민TV를 써주시면 사은품을 추가로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않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이 사건 준비, 실행, 범행 은폐 등을 위해 사용된 악성 코드는 발견된 것만 무려 81개였습니다. 농협 전산방 마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태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북측 정찰총국이 농협 전산망에 연결된 노트북을 좀비 PC로 만들어 사이버 공격은 우리 사회 전반에 혼란을 조성하는데 비용대 효과 면에서 적은 노력으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주간한국은 농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 세탁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전 대통령이 추심 전 매입을 통해 자금 세탁을 했고 농협의 관련 전산 기록도 삭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액수는 이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받은 상금 50만 달러. 비서실은 서면 자료를 통해 만약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서실은 일부 언론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 없이 이전 대통령과 관련한 괴담 수준의 허황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혹을 확대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사원의 뉴스피드 30분 동안 함께 이슈의 맥을 짚어갈 김용민 PD도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언론 보도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 11일 주간 한국이 농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품 세탁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다. 상금이요? 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주간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심 전 매입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했고 농협의 관련 전산 기록도 삭제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액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받은 상금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억 5천만 원 됩니다. 자, 이 돈인데요. 농협 측은 추심 전 매입은 일반인도 가능한 정상적인 거래라면서 전산 기록과 원본 내역 모두 다 남아있다 이렇게 즉각 해명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비서실은 허황된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이 주간 한국은 인터넷판에 올라왔던 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예. 뭐 블로그나 어디 퍼나른 기사는 보이던데 네.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포털에서는 기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상금을 세탁했다 이런 보도를 이제 주간 한국에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근데 대체 그 상금이라는 게 어떤 상금인지 좀 궁금하고요. 예.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 우리 국민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지만 해외로부터는 받을 상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자, 주간 한국 보도에 앞서서 한겨레가 작년 3월 23일, 작년이 아니죠. 2012년이었으니까. 예, 재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 맞습니다. 2013년 3월 23일에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 보도를 보면은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말 기준으로 57억 9,966만 7천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3억 306만 9천 원이 증가한 건데요. 차관급 이상 중에서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큽니다. 특히 예금 증가분이 컸는데 정확하게 5억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5억이 무엇이냐? 행정안전부는 자이드 국제환경상 상금 수령으로 인한 예금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만 달러, 약 5억 5천만 원 상당한 그런 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 때문에 늘어난 거다.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이명박 대통령 물론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연봉도 받고 그랬을 텐데요. 예. 집권 기간에 재산이 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 2011년 신고 때는 재산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0년 대비 2억 3,894만 원 늘었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받는 월급은 뻔할 텐데 말이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되면 쓸 돈은 거의 없죠. 밥 주지요. 청와대에서 기거한다고 무슨 월세를 받습니까? 전세를 받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니 쓸 일은 많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체 고위공직자를 보면 10명 가운데 6명은 1년 전에 비해서 재산이 늘어났고 신고 재산 평균액은 11억 8,200만 원이었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의 상승세는 뚜렷했다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상금이 50만 달러였고, 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5억 원 좀 넘는 금액인데, 네. 주간 한국이 보도한 내용, 예. 이 상금이 이제 농협을 통해서 세탁됐다, 네. 이런 의혹 제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상은 개인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상금 역시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이드상 사무국은 지난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 성장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비전과 이런 대한민국을 저탄소 고효율 녹색 경제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 수상선정 이유를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 대통령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그게 뭐 공로인지 아닌지 뭐 이게 공인지 과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 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녹색 성장을 빙자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국고를 크게 말하자면은 손실을 입혔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4대강 사업도 그 녹색 성장의 일환이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공인지 과인지 분명치가 않은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공적 역할 때문에 받는 상이라면 이걸 어떻게 개인이 먹나?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뭐 이슈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대통령으로서 한 일에 대한 공로로 개인이 먹는다. 이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지불해야 할 186억 원전 수주 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0억 달러를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28년 동안 대출해 주기로 한 내용의 이면 계약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형편없는 계약 조건인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형편없는 계약 조건으로 원전을 수주한 대가로 상을 받은 것 아니냐. 좀 더 야박하게 평가하자면은 국익을 해친 행위를 해놓고 커미션을 상금으로 받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 수상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적이 있는 가운데 지금 주간 한국 보도 내용의 핵심은 예. 이제 농협이 이 돈에 이 상금을 세탁하는 일에 관여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뭐 몇 가지 증거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네. 이후에 이제 농협이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3월 14일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로부터 환경상, 자이드 환경상과 함께 상금으로 받은 50만 달러 수표를 농협은행 청와대 지점에 제시하면서 추심전 매입으로 미리 현금화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주간 한국 보도 내용은 예. 이러한데 이 기사는 별다른 경위 설명 없이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농협은행은 그렇지만 외화 수표 추심 전의 매입은 신용 상태가 확실해 부도 위험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은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서 특혜를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뭐 신용을 갖추면은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자, 수표를 매입할 때에는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금 세탁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농협은행은 이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산 기록과 원본 내역도 모두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농협이 이렇게 주간 한국의 보도를 이제 부인하고 나서자 이명박 대통령 쪽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의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이죠.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자이드 국제환경상의 상금은 이 공직자 행동강령, 소득세법 등 모든 법적인 확인 및 관련 절차를 거쳐서 계좌에 예치돼 있고 향후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 있게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받았을 때 즉각 내놓지 그걸 뭐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다 드러나니까 사회에 내놓겠다. 이게 참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저간의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주장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사회에 내놓겠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보면은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 있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 제가 너무 좋게 봤나요? 사회에 내놓겠다라는 뜻으로 좀 봤습니다. 예,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 의미 있게 개인이 사용할 예정이다. 예, 뭔가 용도 예.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보도를 했다가 지금 뭐 포털이라든가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기사를 내린 주간 한국 측의 입장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자, 이 기사를 작성한 송철 기자가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사를 내린 데 대해서 외압설, 로비설, 오보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좀 더 자세한 팩트를 담보하기 위해서 잠시 기사를 유보했고 추가 취재분을 더해서 내일 후속 보도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편집국장도 오보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 삭제는 상당히 언론사로서는 굴욕적인
그렇죠.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기사가 정확했느냐, 이 문제는 이제 주간 한국에서 뭐 후속 기사를 낸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눈길이 가는 게요. 2011년이었죠. 7월 21일에 방송됐을 겁니다. 낙곰수, 나는 꼼수다. 11회가 이 보도가 나온 날 다시 회자가 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잘 아실 테니까 왜 이게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당시 그 김어준 총수가 만난 보안 전문가가 이 서울지검에서 발표한 농협 사태 북한 디도스 공격설은 말이 안 된다. 정말 북한의 디도스 공격이라면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해야 하는데 숨기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자금 세탁 과정에서 결국 농협 그 데이터가 갑자기 실종되는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주간 한국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사건을 그 낙곰수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상한 이런 농협의 이런 디도스 공격설 결국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실종되는 이런 사고가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돈 세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협의 이런 서버가 타격을 입는 이런 상황을 연출해낸 것이 아니겠는가. 좀 설명이 어렵나요?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당시에는 뭐 낙곰수에서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돈 세탁하려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다가는 다 감옥 갔죠.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게 도무지 검찰에서 이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농협 그 서버가 그야말로 공격을 당했다라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 부분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은행 거래에는 실패와 완료 딱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실패와 완료. 중간이 없대요. 그래서 과거는 반드시 풀 백업돼 있고 시간마다 따로 보관하고 그리고 테이프로도 저장하고 그래서 무조건 복구할 수 있는데 이걸 복구할 수 없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한 줄로 그 양반이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은행 거래는 망가질 수가 없다. 절대. 복구할 수 없을 수도 없고 조작될 수 있을 뿐이다. 조작될 수 있을 뿐이다. 나왔어. 이제 드디어 나왔어. 여기에 본인이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 거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 이제 검찰 발표에 의하면 북한 7개월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막 했는데 다 제끼고 했다고 칩시다. 7개월 동안 존나게 어렵게 그리고 존나게 어렵게 공작을 해가지고 그 공격의 결과가 거래 내역을 지운 거야. 그냥 북한의 비자금을 농협을 통해서 관리하지 않았다는 한 이런 어려운 일을 한 다음에 남한 사람들의 몇 명 거래 내역을 지운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 양반의 이제 그 풀 리포트와 결합해 보자면 간단한 거죠. 조작해야 될 거래 내역이 있었던 거죠. 조작해야 할 거래 내역이 있었다. 네, 지우는 거는 불가능하다. 절대. 그렇지만 테이프를 찾거나 뭐 뒤져가지고 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자, 이쯤에서 보안 전문가 한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이시면서 보안 전문가인 김인성 한양대 겸임 교수십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먼저 그 주간 한국 보도 보셨을 텐데요. 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자금 세탁을 위해 농협이 데이터를 삭제했다. 이게 이제 주간 한국이 그 보도한 의혹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만약 그 낙곰수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그 추정대로 농협이 마음 먹고 실행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누가 삭제했냐, 뭐 어떻게 삭제했냐 하는 거는 이제 밝혀진 바는 없고요. 예. 이제 뭐 가능성만 얘기하자면은 어떤 그
1차적으로 뭐 해킹을 해서 지금 실시간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는 뭐 어느 쪽이든 가능하겠지만, 예. 백업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제3의 어떤 이중 백업 데이터까지 삭제하고 이런 것들은 해킹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도 제기됐던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농협에서는 실제 이제 백업 데이터 같은 것들은 온라인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으로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 농협 전산망, 디도스 네. 공격에 의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관계 당국이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원인을 당시 당국이 뭐라고 진단을 했었죠? 일단은 보안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의 전산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걸 경유해가지고 해커들이 들어와서 일시에 이제 데이터를 삭제했다. 그리고 들어온 IP는 북한 소행으로 확인되었다. 예. 이게 이제 국정원하고 검찰에서 제기한 주장이죠. 예. 당시 농협 전산망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로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결론이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네. 맞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은 북한이 했느냐에 대한 얘기는 검찰하고 국정원에서 제기한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라고 나온 것들이 해킹에 사용된 IP가 자기들이 관리하던 그런 77 디도스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해킹을 했던 IP가 사용되었다. 이런 주장인데, 예. 그 당시에도 기자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IP를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유수의 보안업체 담당자 엔지니어가 저하고 사석에서 얘기하기로는 실제로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 로그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국정원이 딱 준비된 장소에 가가지고 이 IP가 이렇게 나왔는데 눈으로 확인해라. 이 정도만 하고 그런 외부의 보안 전문가나 전문업체들이 검증을 제대로 한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 주도로 그런 어떤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예. 정부 당국의 발표가 있었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가 그러진 못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농협에서 처음에 국정원이나 그쪽 주장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해킹으로 어렵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하고 검찰이 얘기를 했을 때 즉시 반박이 나왔다가 그게 언론에 보도됐다가 그 다음에 그 주장을 철회하는 그런 방식이 여러 번 있었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떤 다른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압력을 행사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주간 한국의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교수님? 예. 보시고, 그 기사를 접하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이제 북한 소행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으로 이제 모든 잘못이 덮였잖아요. 예. 농협 사장도 유임되고, 그리고 1차적인 보안 책임이 있는 그런 외부의 보안업체, 그 업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고, 그런 상태를 해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도 국가적인 어떤 해킹 사태가 일어나면 계속 이제 북한 소행이다, 북한 IP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어떤 그런 근거는 지금 나온 적이 없어요. 작년 3월 20일 날, 우리나라 은행들하고 방송국들이 털린 상황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자기들이 북한 IP로 관리하고 있던 데서 공격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수년 동안 북한이 활동하는데 IP 하나 못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어떤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면피 용도로 사용된 그런 주장일 뿐이고,
후속적인 어떤 그 근거는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그 내부의 소행인 것 같다,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누구의 데이터가 삭제됐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가 된 적이 없어요. 예. 보안 전문가나 디지털 포렌식을 해가지고 실제 그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사가 돼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조사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간 한국에 보도가 있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합당한 조치가 없으면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단 말이죠. 네. 주간 한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네. 말씀하신 당시 그 농협 그 서버 다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증하는 그런 절차로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게 그 사실관계가 밝혀져야지 기사가 허위인지 사실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신상철 대표가 천안함 사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예. 그것도 실제로 군 쪽에서 예. 명예훼손으로 걸었다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는 법정에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군 쪽에서 굉장히 질질 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아마 이게 명예훼손이 실제로 고소가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겸임교수이면서 IT 칼럼니스트인 김인성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예. 자, 좀 정리하자면은 예. 농협의 서버가 완전히 멈춰서 가지고 고객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북한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정부 발표가 그랬었고요. 정부 발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예. 낙검수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에서 또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단언을 하자면은 예. 그 네트워크를 파고 들어가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려면은 내부의 협력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사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들어가야 지울 수 있는 게 데이터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서 없앴다. 이런 주장을 편단 말이죠. 당시 농협의 이 서버 다운, 이거는 실체적으로 제대로 된 진실이 규명됐다고 보는 이들이 거의 없고, 특히 김인성 교수 같은 IT 전문가들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번 파문이 숨겨진 농협 사태의 진실을 파고드는 단초가 될지 아니면 그냥 주간 한국 혼자의 어떤 오보로 끝날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언론사에서 썼던 기사를 이렇게 네. 좀 갑자기 내리고 하는 게 드물지 않는데 예. 어쨌든 주간 한국의 후속 기사가 나온다면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